네, 안녕하세요. 서울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고요. 다들 오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4일 정도 남았는데 다들 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자가 막 월 500만 원을 버는데 이제 여자친구분이 프리랜서로 월 100에서 150만 원 이 정도 벌고 있는데 결혼을 해야 할까라는 어떤 현실적인 질문,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먼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남자가 잘못됐다, 여자가 부족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나 성실함, 애정의 깊이와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인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 소득 구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남자는 월 5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벌고 있고, 여자는 프리랜서로 월에 한 평균 100에서 150만 원의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요즘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애 단계에서는 실제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연애와 다르게 작동을 하고요. 결혼은 사랑의 제도이기 전에 생활 공동체이자 재정의 어떤 공동체입니다. 수입이나 지출, 리스크, 책임이 분리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지속적인 반복되는 패턴은 거의 예외 없이 갈등으로 축적됩니다. 이 커플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소득 차이가 아니고 안정성과 규모, 그리고 미래 예측 가능성에서의 극단적인 비대칭입니다. 일단 남자는 매달 거의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과 대출, 주거, 장기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사회적 역할, 기대치가 명확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월별 수입 편차가 크고 일이 끊길 가능성이 상존하죠. 그리고 장기 재정 계획 수립이 어렵기도 한데,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을 잠식하고 침식하는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처음에 뭐 이럽니다. 우리는 돈으로 싸우지 않을 거야. 서로 이해하면 되고, 지금은 적게 벌어도 나중에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어쩌면 지금의 반복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생각보다 어떤 상황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 속에서 누가 더 많이 부담하고, 누가 더 많이 결정하고, 누가 더 많이 참고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의 핵심인 것 같아요. 특히 월에 500만 원, 월에 100에 150만 원의 구조는 조금 더 버는 쪽이 아니라 사실상 혼자 가게를 지탱하는 쪽이 생긴다는 뜻이 되는데, 이 순간부터 결혼은 대등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부양관계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커지고요. 이 관계의 잔인한 점은 초기에는 아무도 크게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뭐 남자 입장에서 내가 더 벌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뭐 여자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보면 알겠지만,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이제 돈을 더 많이 쓰는 그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부대 비용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남성들은 돈을 좀 아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벌면서 돈을 더 많이 아끼는 상황에 굉장히 조금 힘든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가 잠시 유지되지만, 문제는 지금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시기는 괜찮은데, 이 잠시가 끝났을 때는 문제가 커집니다. 결혼 생활이 3년, 5년, 10년으로 이어질수록 이 소득 구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체성이나 권력이나 뭔가 발언권 같은, 또 죄책감이나 분노로 바뀌게 되는데, 그리고 이 감정들이 거의 예외 없이 어느 한쪽의 깊은 후회로 귀결됩니다. 사랑이 감정이지만 결혼은 어떻게 보면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구조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감정을 얹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균열이 생겨요. 월 5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버는 남자와 프리랜서로 월 평균 100에서 150만 원을 버는 여자의 결혼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다툼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툼이 사실 없다는 점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상황을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보다 침묵과 체념이나 그리고 미묘한 감정의 균열로 축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돈은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결정권의 기반이 되는데, 집을 어디에서 살지, 얼마나 큰 집을 선택할지, 대출을 얼마나 감당해야 할지, 아이를 언제 가질지, 또 어떤 소비를 허용할지 같은 문제들은 모두 재정과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누가 더 많이 버느냐는 자연스럽게 누가 더 많이 결정할 수 있느냐로 이어집니다.
설령 말로는 같이 상의하자고 해도 실제 힘의 균형은 숫자가 만들고요. 이 소득 구조에서 남자는 의도하지 않아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월 500만 원이라는 소득은 가계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수준이고 이게 곧 내가 책임진다는 감각으로 그 생각으로 이어지는데 반면 여성은 자신의 소득이 생활의 보조수단처럼 느껴지는 순간부터 의견을 내는데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이 정도 벌면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자기 검열이 시작되고요. 이런 검열은 관계를 조용히 비틀어 놓는데 권력 비대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누구도 폭군이 되지 않아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강압적이지 않아도 여자를 무시하지 않아도 구조 자체가 이미 기울어져 있고 예를 들어 뭐 집을 고를 때나 현실적으로 이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말은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사실상 더 많은 돈을 버는 쪽이라는 거죠. 이 반복은 어떤 여자의 선택권을 조금씩 잠식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겪습니다. 하나는 미안함과 다른 하나는 억울함이죠. 미안함은 뭔가 내가 더 벌지 못해서라는 감정에서 나오고 억울함은 그런데 왜 내 삶의 선택권까지 줄어들어야 하지라는 질문에서 나옵니다. 이 두 감정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는 매우 불안정해지죠. 미안함이 있는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못하고 억울함은 말하지 못한 채 쌓여갑니다. 남자 쪽에서도 감정은 누적되고 처음에는 내가 뭐 더 벌면 되지라는 책임감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 책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으니까 내가 더 벌고 있으니까 내가 더 감당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느끼는 순간 사소한 결정에서조차 상대의 의견을 덜 중요하게 이게 의도적인 지배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 심리적인 관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갈등은 특이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큰 싸움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서 스칩니다. 소비 하나, 선택 하나, 일정 하나에서 뭐 굳이 이런 말 그리고 현실적으로라는 단어 내가 다 책임지고 있잖아 라는 뉘앙스가 쌓입니다. 이 말들은 상대를 즉시 상처를 입히진 않지만 반복되면 관계의 수평선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특히 이 문제는 이 갈등이 정당화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객관적으로 내가 더 벌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니까 라고 스스로를 설득을 하겠죠. 이때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봉인되는데 이 봉인된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관계의 온도를 낮춰버립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싸움이 잦은 상태가 아니라 말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소득 격차가 큰 결혼에서는 이 침묵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면 말하는 쪽은 부담스럽고 듣는 쪽은 미안해지죠. 결국 중요한 감정과 불만은 표현되지 않은 채 쌓이고 어느 순간 전혀 다른 계기로 폭발하거나 혹은 완전히 식어버린 관계로 이어지겠죠. 이게 월 500만 원을 버는 남자와 월 100에서 150만 원 버는 프리랜서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그런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조가 한쪽을 악하게 만들지 않아도 관계를 비대칭으로 굳혀버리고 그리고 대칭이 무너진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핵심은 단순히 여자가 적게 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결혼 생활에는 반드시 고정비가 생기고요. 주거비, 대출상환, 공과금, 보험료, 식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교육비까지 이 고정비들은 이번 달에 일이 좀 없어서라는 이유로 줄어들지가 않죠. 이때 프리랜서의 소득이 흔들리면 그 공백은 거의 자동으로 남자의 소득으로 메워집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죠. 이번 달에는 내가 뭐 좀 내면 되지. 문제는 이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고 이 반복이 정말 좀 위험합니다. 남자는 점점 자신의 소득을 공동자산이 아니라 공동 리스크의 보험료처럼 느끼게 되고 내가 벌기만 하면 빠져나가고 미래를 위해 쌓이지 않는다는 감각이 생기죠. 반면 여자는 점점 자신의 소득을 있으면 다행이고 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인식의 차이는 결혼 생활에서 매우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한쪽은 점점 무거워지고 다른 한쪽은 점점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조는 남자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주고 내가 쓰러지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겠죠. 이 압박이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서 항상 실패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데 실패할 수 없는 상태가 사람을 극도로 보수적으로 만들고 삶의 만족도를 빠르게 깎아먹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을 받는데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자존감을 갉아먹고 관계에서의 발언권을 약화시키고 특히 문제가 되는 순간은 프리랜서 일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줄어들 때인데 이때 여자는 지금은 시장이 좀 안 좋아서라고 설명을 하고 남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 설명과 수용이 몇 년간 반복이 되면 그 안에서는 말하지 않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는 결혼 생활을 만성적인 불안 속에 놓이게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남자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만약 지금 내가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항상 같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다 끝났다 이 생각은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서 탈출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택권이 없는 책임은 결국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책임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남자라는 사람이 대놓고 보상이나 감사를 요구하지 않고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가 쌓이고, 반면 여자는 미안함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감사와 인정이 충분히 오가지 않는 상태는 남자에게 깊은 고립감을 남기고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관계를 빠르게 식게 만듭니다. 이 구조에서 남자의 후회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진다기보다는 그것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자랍니다. 친구의 삶과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가 시작되고, 만약 내가 비슷한 수준으로 버는 파트너를 만났다면 이라는 가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겠죠. 이 가정은 죄책감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직시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결국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는데, 하나는 내 선택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감이고, 다른 하나는 이 구조는 나에게 너무 불리하다라는 분노가 쌓이면서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바로 그 지점에서 후회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을 떠날 수 없게 만들고 분노는 머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자는 월 500만 원을 버는데 여자는 프리랜서 월에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버는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을 때 무조건 후회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매우 높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